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시 기회균형 분석과 전략 강의를 맡은 문일고교사 강성구입니다. 선생님들은 담임을 하시면서 기회균형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을 담당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기회균형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신다면 더 좋은 입시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기회균형 전형에 의해, 두 번째는 기회균형 통합 전형과 사회배려자 전형,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 네 번째는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마지막으로는 입시 결과를 통한 지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균형 전형의 이해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살펴보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뉩니다. 일반 전형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에 반해 특별 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정원내 특별 전형이 있고 정원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까지 2024학년도 이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고른기회 전형의 선발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6에 의해 사회통합전형의 선발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뉘는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을 10% 의무화하였고요.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권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사회통합 전형 중에 기회균형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의 지원 자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써진 부분이 추가된 사원과 추가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호종류 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 기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원 자격이 되는 부분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 전형입니다. 전형명으로 사회배려자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이라고 불리웁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특기자, 검정고시 출신자, 대안학교 출신자, 종교 관련,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가 속합니다. 이번에는 기회균형 전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기준이 매우 중요하고요. 단일 자격과 통합적으로 선발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통합 선발은 대학이 2개 이상의 자격 기준을 선정하여 선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자격 기준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대학들이 전형명이 동일할지라도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지원 자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집 단위별, 학과별 모집, 계열별 모집, 통합 모집을 합니다. 일반 전형에 비해 모집 단위별로 소수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과 경쟁률에 따른 입결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가 적습니다. 따라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기회균형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학년도 대입 기회균형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2,372명 증가하였고요.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선발 비율은 90.1%에 다다릅니다. 또 하나 정시에서는 단일 전형 위주로 선발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에 있어서는 기회균형 통합 전형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 정원 내 모집을 실시하고 수시에서 선발 비율은 98.8%에 다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원 내 모집은 기회균형 통합 전형, 정원 내 모집은 단일 전형 형태로 선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회균형 전형의 정원 내, 정원 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원 내 전형은 대학이 허가된 입학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에 반해 정원 내 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선발 인원의 비율은 정원외와 정원내 비율이 1대2 정도의 비율이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회균형 전형의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에 있어서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199명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회균형 통합 전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가진 학생들을 같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증가된 기회균형 통합 전형을 주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회균형 통합 전형과 사회배려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균형 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과 전형 명칭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서해오도, 보호종료 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 만학도가 속합니다. 이 자격 기준들 중 2개 이상을 대학이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기회균형 통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 명칭도 기회균형 특별전형, 기회균형 통합전형, 고른기회, 사회통합전형 다양한 전형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동일한 전형명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지원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특징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균형 통합전형은 대부분 수시 모집을 합니다. 수시에서 선발 비율은 98.8%에 다다릅니다. 수시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626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에서 기회균형 통합전형이 올해 신설이 되어 179명을 선발하며 자격 기준은 국가보훈, 저소득층, 농어촌이 되겠습니다. 최고 상위권 대학교인 서울대가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최고 대학교들에 있어서 경쟁률을 확인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역국립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위주의 선발을 실시합니다. 가톨릭대, 서강대, 서경대 등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대를 포함한 서울의 4개교, 대진대를 포함한 경인 지역의 8개교, 강릉원주대를 포함한 지역국립대 5개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를 포함한 서울의 20개교, 가천대를 포함한 경인 지역의 15개교, 국립공주대를 포함한 지역국립대 3개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정시에서는 광운대만이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에 따른 분류와 자격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대는 특성화고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으며 국민대와 서경대는 농어촌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서경대와 서울대는 기회균형 통합전형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성신여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으며 서울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성대는 특성화고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립대와 한성대는 농어촌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성균관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36명 감소하였으며 연세대는 이에 반해 전년 대비 107명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성서대는 올해 기회균형 통합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수원대, 안양대, 인천대는 특성화고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으며 가천대와 가톨릭대,
단국대, 수원대는 농어촌 자격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인하대, 한경국립대, 한국공학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는 특성화고 자격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으며 인하대와 한경국립대, 한국항공대, 한세대는 농어촌 자격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국공학대와 한세대, 한신대는 기회균형 통합전형이 올해 신설된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국립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국립공주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는 특성화고 자격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강원대, 국립공주대, 전남대, 제주대는 농어촌 자격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형별 모집인원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은 85%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립대는 35%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4%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배려자 전형의 특징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배려자 전형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특정 공무원직 자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전형 명칭도 사회적 배려자 대상자 전형, 고른기회, 사회통합 등 다양한 전형명을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3개교, 경인 지역의 아신대를 포함한 4개교, 강원대를 포함한 지역국립대 2개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며 서울의 건국대를 포함한 13개교, 경인 지역의 경기대를 포함한 7개교, 지역 국립대인 경북대를 포함한 5개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에 따른 분류와 자격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대, 서경대, 총신대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건국대와 경희대와 중앙대는 다자녀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형제 자매가 4명 이상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학은 3명 이상의 형제 자매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덕성여대와 서강대, 서경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는 다자녀 가정 자녀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경인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는 다문화 가정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신대는 다자녀 가정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국립대입니다. 지역국립대에 있어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은 부산대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인원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은 80%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지역 국립대는 60% 이상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특징과 주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회균형 선발, 기회균 등 사회배려자 전형, 다양한 전형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199명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회균형 통합전형으로 자격 조건이 이동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조건을 인지한 이후부터는 안정, 적정 지원보다는 상향 지원을 하려는 경향성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일반 전형도 고려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모의고사나 학력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정시까지 고려한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대학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6개교, 경인지역의 경기대를 포함한 17개교, 지역국립대인 강원대를 포함한 4개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건국대를 포함한 서울의 10개교, 가천대를 포함한 경인지역의 6개교, 강릉 원주대를 포함한 지역국립대 7개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별 모집 인원 현황을 주요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시에서 성균관대 외에 여러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를 포함한 많은 주요 상위권 대학교들이 수능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음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에 있어서 정시 모집 현황입니다. 수능 100전형입니다. 경희대, 고려대 등 여러 서울의 주요 대학교들이 단일 전형 형태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정시까지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전형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교과백을 활용한 대학교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대학교들은 교과의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가톨릭대 외 여러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류 100전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국립대의예과, 서울과기대, 삼육대, 가천대 등은 단계별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요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상위 등급자가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특징과 주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77명 증가하였습니다. 연세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전년도에는 정시 수능 100 전형이었지만 올해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대는 기회균형 특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정시 선발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삼육대 약학과 강원대, 서울교대, 한국교원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에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전형 명칭은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장애인 등 다양한 전형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감리교 신학대를 포함한 5개교, 경인지역의 서울신학대를 포함한 4개교, 강원대를 포함한 지역 국립대 3개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건국대를 포함한 서울의 16개교, 가톨릭대를 포함한 경인지역의 7개교, 강릉 원주대를 포함한 지역국립대 5개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의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55% 이상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5% 정도를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역 국립대는 69%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시 결과를 통한 지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자격을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의 모집 요강을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희대는 기회균등, 동국대는 기회균형 통합전형이라는 전형 명칭으로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자격 조건이 경희대와 동국대는 상이함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희대는 장애인 등 대상자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이 기회균등 전형과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에 같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대와 건국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명이 고른기회 사회통합이라는 전형 명칭으로 사회배려자 전형을 두 대학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 조건도 일부 상이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희대와 동국대는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건국대는 단일전형 형태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경기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는 교과 전형에서 일반 전형인 교과 성적 우수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기회균형 선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 대비 대체로 낮은 경쟁률과 합격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전형에서는 일반 전형인 KGU 학생부 종합전형과 기회균형 통합전형 형태인 고른기회 대상자 전형, 사회배려자 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역시 일반 전형 대비 낮은 합격선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대 교과전형 학과별 입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 선발을 하는 기회균형 전형에 있어서 학과별 입결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과는 일반 전형보다 우수한 학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학과별 입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인 KGU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른기회 대상자 전형에 비해서 사회배려자 전형의 선발 인원은 35명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사회배려자 전형의 경쟁률이 11대 1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집 인원 규모에 따른 경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 사례입니다. 경희대의 일반 전형인 레오 르네상스 전형과 사회배려자 전형인 고른기회 전형을 살펴보면 일반 전형 대비 대체로 낮은 경쟁률과 합격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수학과, 사회기반 시스템학과 모두 일반 전형 대비 낮은 경쟁률과 합격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 조건별 합격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숭실대, 단국대, 시립대의 경영학과의 최종 합격자 교과 성적 평균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실선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 되겠고요. 주황색 실선은 기회균형 통합전형이 되겠습니다. 동국대와 숭실대의 일반 전형의 합격선이 기회균형 통합전형보다 낮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국대와 시립대는 일반 전형의 합격선이 기회균형 합격선보다 더 좋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국대와 시립대에 농어촌 자격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회균형 통합전형에 있어서 농어촌 학생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는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단일 전형 형태로 선발하는 건국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 농어촌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KU 기초생활 전형이 있습니다. 세 전형에 있어서 농어촌 전형의 입결이 가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전형 선발의 예시를 통한 유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있어서 농어촌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농어촌 자격 기준을 가진 학생의 수가 상당수 존재하며 그 학생에 있어서 좋은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경쟁률을 주시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센진학을 통한 관련 정보 탐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진학에 들어가셔서 수시 진학지도, 수시 결과 조회, 지원 결과 분석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겁니다. 대학명의 대학을 검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고요. 전형명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고른 기회, 기회균등, 기회균형과 같은 부분들로 소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서 노란색 바를 한 번 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개별 학생이 지원한 대학, 전형명, 학과명, 학부의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교협의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입정보센터, 대입전략 자료실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 전형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검색란에 특별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 전략 및 지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통해서 자격 기준을 확인하시고 전형별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확대된 수시 기회균형 통합 전형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회균형 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 중에서 농어촌 자격 조건의 포함의 유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기준이 제한적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일 전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들은 일반 전형과 적절히 조합해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년도 입결을 활용하시되 올해 경쟁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학력평가와 모의고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수능까지 고려한, 수능 준비까지 고려한 지원 전략으로서 학생들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형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학생들은 조금 더 좋은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수시에서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